네, 태영호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분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제는 말한다 함께 해왔던 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그거는 그것대로 이따가 진행을 하고 지금 그 현안으로 불거진 태영호 파문 이걸 지켜보는 이분의 입장을 좀 듣기 위해서 본방에서 잠깐 인터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태영호 의원은 징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 가해자가 누구고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따져야지 이제 윤리가 가동이 되는 건데 그거는 다짜고짜 이제 차치하고 어제부터 이제 지도부 발 또 익명 인터뷰로 국민의힘은 익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예.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대포차 쓰고 다 대포폰 쓰는 게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누군가가 1년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된다. 당원권 정지. 네, 맞아요.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뒤집으면 그거는 총선 출마를 봉쇄시키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되게 웃기잖아요. 당원들의 선택으로 2달 전에 선출된 사람을 총선 출마를 봉쇄시키겠다라는 의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봤을 때 태영호 의원이 4.3 발언하고 선관위에서는 간단한 경고 정도만 줬어요. 주의 정도만. 그때 이제 당 선관위. 그래, 당 선관위에서는. 그 다음에 갑자기 몇 달 뒤에 이제 또 조금 다른 건이 더해지긴 했지만은 JMS. 네, 이제는 출마 불가능한 정도의 징계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애초에 그런 4.3 발언 같은 거 할 때 왜 그러면 가벼운 경징계 정도로 경고 정도로 끝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경중을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4.3 발언 때는 경고였는데 지금은 또 지금 JM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어떤 집단 모욕보다는 말실수에 가까운 건데 그런 거에는 또 그러면 중징계를 때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보좌진 그 녹취를 유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녹취라는 것이 뭐 유출된 내용상 그럼 태영호 의원이 잘못한 것이냐 이진복 수석이 잘못한 것이냐. 그러니까 병합 심사를 일단 요청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네. 그건 뭐 유출을 책임을 태영호 의원한테 물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뭘 갖고 징계한지는 불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는 하지도 않은 이진복 수석이 말을 한 것처럼 팔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사실 복잡하다. 그래서 저는 윤리가 머리가 아플 것이고 징계 수위 자체도 저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바로 그 녹취록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바로 그 대목인데 아무튼 이제 당에서는 그런 발언 공천과 관련한 발언이 없었다라는 거 그냥 깔고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다툼이 있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이 어디냐를 봤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정리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윤리가 그런 사실관계를 판정지을 정도의 권위가 있는 기관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사실공방 논란이라 그러면은 뭐 나중에 심하면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끌어가지고 사실관계 살피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은 결과에 대해서 명쾌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뭐 이런 앞으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윤리가 다 개입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실관계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태영호 의원의 이제 해명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최고위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보좌진이 불안해해서 이진복 수석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해서 안심시키려고 했다. 한마디로 정말 이런 요지의 주장이잖아요. 그거는 태영호 의원이 그렇게 그 사실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해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안 믿습니까? 아니 이게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이랑 이게 아침에 조회 같은 걸 하는 게 자주 한다 그래요. 그렇다면서요. 뭐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몰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벌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들은 얘기를 오늘 정도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에 오류가 생길 정도 태영호 의원이 그 허술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네. 그러면 그거는 좀 상황을 어떤 진화시키기 위해서 좀 지어낸 말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십니까? 모든 정리하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은 사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 징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혼자 용산 찾아가서 당선 인사 찾아갔다라는 거잖아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그러면 대통령한테 한 것도 아니고 뭐 정무수석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바로 그게 혹시 이제 이런저런 공천 얘기가 떠도는 거에 대한 뭔가 보좌진의 불안을 떠나서 본인의 불안감도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좌진이야 의원이 떨어져도 자기 옮기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좌진은 예, 오히려 그게 본인이 더 불안해한다. 이게 무슨 한
5선 6선 의원쯤 되면은 아이고 우리 영감님이 이제 앞으로 큰일 하실 텐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운명 같이 거는 보좌관 많고 하지만은 태용 의원실이 보좌관이 뭐 교체가 안 되었던 것도 아니고 예? 거꾸로 이게 태용호 의원의 운명에 내가 달렸다 이게 아니라 태용호 의원이 재선된다 해도 나를 데리고 갈까도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좌진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보좌진한테는 티를 잘 안 냅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의원들이. 사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예, 보좌진도 의원한테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게 문화고요. 예. 보좌진이 의원한테 가가지고 무슨 괜히 눈총 받을 일 있습니까? 의원님 공천 걱정되시죠 이런 거는 예? 그 회사에서 누가 상사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우리 부장님 뭐 그 임원 진급 못 하시면은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누가 직원이 상의합니까 부장님이랑? 네. 예? 음. 그런 걸 그거는 좀 웃기죠. 근데 이 태영호 녹취록 파문이 커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핵심은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총선 때 공천 개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 이거고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꼴뚜기 어물전의 고양이 이런 이론으로 전당대회에서 지금 공천 시기에 당 대표가 누구냐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했던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은 공천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으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네네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지. 사실 네. 이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네. 워낙 이번 그 정부에서 당에 대한 그립을 강화하려는 시도 이게 이런 거잖아요. 정권 잡고 1년 동안 뭘 했느냐.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원래는 뭐 어느 정도는 뭐 국정을 이끌어나가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에서 잘못했던 적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네. 또 그거 전문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어진 거 보면은 보수 쪽에다 완벽한 이제 내부 총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니 지난 1년 동안 당정 관계라는 걸 보면은 예? 이준석 날려, 유승민 날려, 나경원 날려, 안철수 날려, 이제는 홍준표까지 뭐 건드려 완벽하게 총구는 안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거든요. 아,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입에다가 내부 총질한 단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부 총질을 넘어 내부 학살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해 버렸잖아요. 네. 이 그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 이게 반 우스갯소리입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 학교를 없앤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예. 식중독을 없애는 방법, 식당을 없앤다. 뭐 이런 거 예, 완벽한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 맞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최고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떨 때는 뭐 어떤 지도부는 백브리핑을 안 맞는다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제 뭐 설화가 있으면 백브리핑을 맞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맞아요. 예. 최고위원회가 최고회의를 열지 않는다라는 거는 언뜻 보면은 설화는 안 나오겠지만은 이게 맞는 방법인가? 그러니까 두 최고위원이 마이크 잡을까봐 최고위원 회의를 안 연다는 게 이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징계 국면에 들어서 가지고 이 최고위원들은 자기 세력이나 이런 쪽에 구미에 맞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활로를 찾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말은 뭐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당원 2만 명인가 명부 모아왔다 네, 그러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 저 징계할 때도 자발적으로 이제 신윤기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 국바세 이런 쪽에서 모아가지고 오는 거 봤는데 2만 명을 그냥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일반 당원 명부가 들어 있을 거예요. 책임 당원 2만 명 모으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걸 급하게 해 된다는 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거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일정이 있어서 최고위원 회의를 일단 취소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뭐 어린이날 기념일이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케이스를 뭔가 말씀해 주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태용호 최고위원도 무슨 뭐 태용호 사수 네. 어떤 뭐 모임에서 그러니까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네. 이 두 최고위원이 만약에 징계를 때리면 징계에 사실상 불복하는 이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가처분 좀 해보십시오. 제가 근데 그때 아마 김재원, 태용호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때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을 거거든요. 예. 태용호 의원은 제가 당 대표 이제 할 때 마지막으로 국제위원장도 임명해드리고 했던 분인데 제 아마 마지막 당무였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저한테 또 그때 당에서 그렇게 윤리위원회가 하니까
야멸차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좀 있어요. 음. 예. 겪어보십시오. 그래요. 예. 아무튼 가처분 신청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모르죠 또. 예.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총선에 못 나온다고 해버리면 결국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들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는데. 치고 나올 건수가 딱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그럼 이 징계가 과잉이냐 아니냐를 또 따져야 되는 그러니까. 것인데 머리 아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셨다가 8시 반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